그리고 이런 이제 스티커로 동기 만들기는 나이가 들수록 효과가 적어집니다. 네. 예, 아주 어린 나이에 좀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죠. 그 다음에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면 주는 보상은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있었어요. 평균 90점이 넘으면 우등상을 준다. 네. 이제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이제 그런 상장이라는 게 스티커 역할을 하는 거랑 비슷하니까요. 네. 그런데 이런 보상은 일부 아이들에게만 효과가 있어요. 90점을 맞을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아이들. 그렇지 네. 않은 아이들은 이런 방법이 좌절만 갖다 주죠. 네. 예. 늘 50점인데 나는 네. 90점 이상 받으면 상을 준다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. 네. 그러니까 혹시 집에서도 이렇게 스티커나 어떤 토큰 경제, 토큰 기법을 사용하실 때 너무 목표를 높게 세워주지 마세요. 그럼 네. 아이들이 할 엄두를 안 내니까요. 네.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, 이제 공부하는 행동을 이를테면 어떤 스티커 같은 거에, 그런 강화물에 의해서 공부하는 행동을 이끌어낸 경우에, 그 아이가 공부하는 행동을, 나는 그걸 받기 위한 거야.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. 네. 이때 뒤에 가서 제가 이 이론을 또 다루겠지만 이런 걸 귀인이라고 하는데, 그렇게 외적 강화물에 자기의 행동을 귀인시키면, 공부에 대한 내적 동기가 생기는 것을 방해해요, 오히려. 네. 내가 공부가 재미있어서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틈을 안 주는 거죠. 네. 예, 그 어마어마한 보상이 내가 행동하는 이유를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. 네. 예,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뭔가 보상을 줌으로써 행동을 이끌어내는 건 경우에 따라서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예, 두 번째는 이제 벌이에요.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이 있죠. 네. 네, 이제 당근을 줬으면 이제 채찍도 필요한데요.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. 채찍을 가할 때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했어요. 네. 그런 아이에게는 벌을 주면 될까요? 안 될까요? 안 될 것 같은데. 안 되겠죠, 당연히. 네. 예, 그 아이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었어요. 목표가 너무 높았던 거죠. 그럴 때 네. 벌을 주면요, 아이가 좌절을 하고 그 다음에 분노를 느껴요. 네. 네, 조심하셔야 됩니다. 네. 예. 자, 이제 벌을 줄 때 우리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못하게 많이들 줘요. 감정을 막 섞어가지고 화가 네. 났기 때문에 이제 꾸중한다 이런 걸 벌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자, 그렇다면은 어떻게 벌을 주면 좀 효과적인 벌이 될까? 효과가 클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벌을 줄 때는 조용하고 단호하며 감정이 섞이지 않고 일관성 있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줄 것. 네. 너 이따 집에 가서 보자. 이런 네. 거보다는 짧고 단호하고 조용하지만 그 자리에서 바로 피드백을 주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. 네. 뭐 벌보다는 칭찬이 좋기 때문에 벌 얘기는 제가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강화와 조금 다르게 제가 칭찬을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칭찬이라는 걸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. 이제 아이들한테 물질적으로 뭔가 보상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칭찬함으로써 아이들을 행동을 이끌어내는 게 있어요. 네. 아, 잘했구나, 뭐 훌륭하구나, 그럼으로써 아이들이 동기를 더 갖게 되기도 하거든요. 예, 그럴 때 칭찬의 좋은 점과 또 칭찬의 위험한 점을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칭찬을 했을 때 좋은 점은요, 아이들이 성취해야 할 수행 수준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어요. 자, 어떤 거냐면 어떤 아이가 글을 썼어요. 글을 썼는데 이제 보고 이런 칭찬을 합니다. 어머, 네 글을 보니까 문단을 잘 나누었고 또 문단마다 주제가 잘 드러나게 썼구나. 네. 예, 이렇게 칭찬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. 너 글 참 잘 썼구나. 그렇죠. 네, 거기서 끝나는데. 그 정도에서 끝나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해주면은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, 문단을 잘 나눠야 되는 거구나. 네. 문단마다 주제가 잘 드러나는 글이 좋은 글이구나. 이걸 배우는 거예요. 칭찬 속에서. 네. 네, 그래서
뭐 가능하다면 네. 이 정도로 칭찬을 해주면 참 좋겠다 하는 거죠.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칭찬이 또 아이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데요. 이런 것들이에요. 역시 글을 썼을 때 너의 표현이 참신하고 설득력이 있구나. 이제 이런 칭찬을 해주면 네. 이런 칭찬, 예를 들면 어머 너 내가 시키는 대로 참 잘 썼구나 라는 칭찬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.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너의 표현이 참신하고 설득력이 있구나라는 거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참 잘 썼구나라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. 칭찬의 종류가. 네. 그래서 그렇게 표현에 대해서 참신하다고 칭찬을 해주는 이런 것들이 아이로 하여금 성취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. 네. 예.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구나는 어른의 권위에 대해서 아이가 복종해야 된다. 이런 것들을 좋지 않은 걸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. 그 짧은 칭찬 속에도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런데 칭찬을 많이 해주려고 해도 아이에 대한 기대가 커서인지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자꾸 칭찬보다는 야, 더 해와 좀 더 써와 이런 말이 자꾸 나오게 되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러니까는 아이를 대할 때 엄마로 대하지 말고 그럴 때는 코치로서 아이를 바라봐야 돼요. 네. 그래서 이 선수를 어떻게 하면은 최대로 기량을 발휘하게 끌어올릴 것인가 그런 전략을 갖고 대해야 됩니다. 네. 예. 또 칭찬에 또 한 가지 또 이제 우리가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어떤 아이의 칭찬을 할 때는 그 아이의 이전의 성취 수준과 비교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. 네. 지난번에는 뭐 50점이더니 이번에 70점이네. 네. 많이 노력했구나. 네. 많이 향상됐구나.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지 사실 70점 자체로는 높은 점수가 아니죠. 네. 예, 그걸 놓고 그냥 이 점수를 내가 칭찬해도 될까? 70점을 칭찬하면 얘가 앞으로도 70점만 받고 만족하려고 하지 않을까? 이제 이렇게들 고민하시더라고요. 네. 예, 그런데 본인의 성장 발전에 대한 칭찬 네. 들으면 아이들은 더 잘하고 싶어 한다. 네. 자, 이렇게 좋은 점 살펴봤고요. 이번에는 이제 칭찬의 위험한 점이 또 있습니다. 예전에는 칭찬하면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면서 네. 무조건 좋은 거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씩 그 정교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. 네. 예, 그래서 뭐 일반인들도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. 오늘 한 번 더 그거를 좀 짚어볼게요. 칭찬을 자주 사용하면요. 객관적인 수행을 판단할 만한 기준을 세우는 대신에 어른들의 권위에 의존하게 됩니다. 네. 아까 말했던 그런 거예요. 잘했구나, 네가 최고구나, 뭐 이런 거. 네. 내가 뭔가를 해서 어른들한테 가지고 가서 보였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후한 칭찬을 해줬다. 나는 또다시 가서 그 칭찬을 받고 싶다. 네. 예, 이런 권위에 대한 어떤 의존. 네. 사실은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더 잘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지, 내가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어떤 건지라는 기준을 자꾸 배워야 되는데 네.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. 네. 예. 그래서 매우 비교육적입니다. 요런 식의 칭찬은. 그 다음에는 또, 아이가 무엇인가를 한다. 뭐 공부여도 좋고 다른 것도 좋은데요. 이게 좋아서 했어요. 재밌어서. 예. 학습을 예를 들으면 학습이라는 게 그 공부 자체로서 내적으로 보상을 받는 행위예요. 네. 예. 그런데 칭찬을 해준단 말이죠. 네. 어떻게 보면 칭찬은 거칠애예요. 이미 내가 다 즐거웠어요. 그걸 했기 때문에. 네. 그래서 이렇게 칭찬을 자꾸자꾸 하게 되면 학습을 하려는 자연스러운 기질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. 네. 예. 칭찬을 자주 하면 진정한 성취 목표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. 어떤 아이는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과제를 열심히 했는데 누가 막 칭찬을 하면 귀찮고 어색해하는 아이가 있어요. 네. 그 칭찬을. 네. 예. 그런가 하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아이도 또 있어요. 네. 그 두 아이를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그 어떤 게 진정한 학습 동기겠는가. 네. 예. 그랬을 때 우리는
칭찬이 귀찮고 어색한 아이로 키우는 게 사실은 정말 건강한 학습 동기를 갖게 하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칭찬을 아이들한테 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. 그 아이가 충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 일을 함으로써 나의 네. 칭찬은 빠져도 괜찮다. 네. 예.